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립한밭대학교 지능미디어공학과 박인규입니다. 한밭대학교 공개 강의 프로그램 HOCW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확률 프로그래밍 파트 2 6차 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지난 5차 시 강의에서는 가우스 확률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하나의 가우스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번 6차 시 강좌에서는 가우스 확률 변수를 이제 동시에 여러 개 생각하는 거를 살펴볼 거고요. 5차 시 강의와 마찬가지로 이론적인 걸 먼저 살펴본 다음에 어떤 여러 개의 가우스 확률 변수를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이제 샘플을 만들어내고 싶을 때 서로 이제 관련성이 있는 가우시안 샘플들을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 7차 시 강의에서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우스 확률 변수를 하나만 생각하는 할 때랑 이제 여러 개 생각했을 때 보통 이제 두 개로 생각하고 이제 이어서 일반적으로 확장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HOCW 강좌에서는 이제 두 개로 확장해서 생각하는 거를 같이 살펴보겠고, 여러 개로 확장해서 생각하는 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고학년 과정이기도 하고, 고학년 또는 이제 뭐 대학원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들 이제 관심이 있으면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두 개의 가우스 확률 변수를 동시에 생각하는 거를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합 가우스 확률 변수, 그래서 jointly Gaussian random variable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두 개의 가우스 확률 변수가 서로 연관되어서 생각할 수 있는 확률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의 가우스 확률 변수를 생각했을 때, 예를 들면 x 가우스 확률 변수 생각했을 때 가우스 확률 변수 또는 가우스 확률 분포의 특징을 이제 규정할 수 있는 변수 파라미터가 두 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가 뮤, 평균이 되는 기대값에 해당하는 뮤가 있었고, 다른 하나가 이제 분산에 해당하는 시그마 제곱값이 있었는데, 두 개의 가우스 확률 변수를 동시에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x 확률 변수, y x 가우스 확률 변수, y 가우스 확률 변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x 가우스 확률 변수랑 y 가우스 확률 변수를 각각 하나가 이제 독립적인 가우스 확률 변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이 표기법은 이렇게 하고 물결 표시 있고 n 표시 있고, 예를 들면 x는 뮤 x, 시그마 x 제곱, 요 표시는 이제 어떤 표시냐면은, 어떤 표기법이냐면은 x라는 어떤 확률 변수가 이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가우스 확률 변수를 정규 분포,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도 얘기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 거의 노멀의 n자를 가지고 온 거고요.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평균이 뮤 x이고 분산이 시그마 x 제곱인 이제 가우스 확률 분포를 따른다라는 표기법을, 이제 그런 표현을 이 수학적인 표기법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럼 정리해 보면은 두 개의 가우스 확률 변수, x라는 가우스 확률 변수는 평균이 뮤 x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 되겠고요. y라고 하는 가우스 확률 변수는 평균이 뮤 y고 분산이 시그마 y 제곱인 두 가우스 확률 변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이제 가우스 확률 변수만 생각했을 때는 평균이랑 분산을 정해 주면은 그 가우스 확률 변수의 특징이 이제 정해지는 거고, 그 가우스 확률 변수의 뭐 CDF나 PDF의 모양이 딱 결정되는 거죠. 앞선 이제 강의 슬라이드로 다시 잠깐 넘어가 보면은, 이걸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슬라이드에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런 그래프의 모양이 결정되는 거였었죠. 그런데 이제 두 개의 가우스 확률 변수를 생각을 할 때는 각각에 대해서 이제 평균이랑 분산을 생각하는 거는 맞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나의 변수를 더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가우스 확률 변수를 동시에 생각하기 때문에 두 개의 가우스 확률 변수가 서로 이제 독립적일 수도 있고 서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뭔가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정도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 이 로우라고 하는 요소를 추가해서 생각해 주게 됩니다. 얘는 이제 P가 아니라 그리스 문자 로우가 되겠고요. 로우라고 읽으시면 되겠고, 상관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라고 하는 상관계수를 표현을 할 때 이 그리스 문자를 보통 수학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두 확률 변수 x, y의 상관계수를 나타내는 이 로우 값을 이용을 하면은 이제 비로소 이제 어떤 두 가우스 확률 변수를 나타내는 파라미터들은 이 5가지로 결정이 된다. 한 개의 가우스 확률 변수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는 2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했었죠. 뮤하고 시그마 제곱. 근데 2개의 가우스 확률 변수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그럼 이거 2개에서 4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플러스 1개 더. 이 플러스 1개 더는 두 확률 변수의 상관계수에 해당하는 로우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5가지의 파라미터가 결정이 되면은 이 두 개의 가우스 확률 변수를 동시에 생각하는 결합 가우스 확률 변수의 PDF를 결정해 줄 수가 있고요. 좀 상당히 복잡하게 생겼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로우 값이 뭐 이렇게 군데군데 들어가 있고 시그마 x 제곱 그리고 또 뮤, 뭐 시그마 xy 이렇게 곱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로우라고 하는 게 상관계수고 로우 x, y가 0이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개 서로 상관이 없다. uncorrelated 되어 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uncorrelated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PDF가 조금 간단한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나마 각각의 PDF를 그러니까 x도 가우스 확률 변수였었고 우리가 이제 y도 가우스 확률 변수였었는데 각각의 PDF를 곱한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우에다 0을 넣어서 대입을 해버리면 여기가 다 0이 전체가 0이 되고 이 루트 안은 1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0이 돼서 전체가 1이 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5차식 강의에서 공부했었던 하나의 확률 변수의 PDF 2개를 곱한 형태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의 가우스 확률 변수를 살펴볼 때는 총 5가지 파라미터를 신경을 써야 된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개의 가우스 확률 변수를 살펴볼 때 제가 방금 상관계수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드렸는데 상관계수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은 기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확률 변수의 평균적인 값을 나타내는 건데 두 확률 변수를 동시에 생각을 하다 보면은 두 확률 변수에 대해서 두 확률 변수의 선형적인 관계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선형적인 관계의 기대값을 표현을 하는 게 공분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x 확률 변수가 요 mx는 평균이거든요. 뮤x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요만큼 떨어져 있는 거 x 확률 변수의 값이 평균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y 확률 변수의 값이 y 확률 변수의 평균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2개를 곱한 거 전체의 기대값이 되는데 이렇게 표현이 되고 얘를 이제 공분산이라고 하는 용어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분산을 정의를 하게 되면은 뭔가 두 확률 변수 x하고 y 사이에 선형적인 관계성을 나타내는 어떤 지표로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 이 값이 크고 이 값이 크면은 그러니까 공분산 값이 크면은 예를 들면 x 확률 변수랑 y 확률 변수랑 선형적인 관계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나중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교과를 배울 때 이 공개 강좌 HOCW가 아닌 교과를 배울 때 더 추가적으로 자세히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코베리언스 공분산 값이 크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두 확률 변수 사이에 선형적인 관계성이 무조건 크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좀 힘든 점이 있어서 이 수치를 특정 범위 안으로 이제 한정 지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정규화를 시키는 거죠. 노멀라이제이션을 시켜서 또 어떤 값이 주어졌을 때 두 확률 변수 사이의 선형성을 나타내기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개념이 이 아래에 나와 있는 상관계수라고 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correlation coefficient가 되겠고요. 정의를 살펴보면 코비리언스 값의 그 값만 가지고서는 정확하게 두 확률 변수 사이에 선형 관계성의 어떤 그 크기가 가늠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가늠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정규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시그마, 그러니까 표준 편차로 x의 표준 편차랑
y의 표준 편차로 나눠주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상관계수 값은 무조건 이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게 되고, 이 말은 이제 예를 들어서 x1 확률 변수, y1 확률 변수가 있고 x1 확률 변수, y2 확률 변수 있다라고 했을 때, x1 확률 변수랑 y1 확률 변수의 상관계수 값은 0.7, x1 확률 변수랑 y2 확률 변수의 상관계수 값은 예를 들어서 0.3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두 값을 비교해 보면 이게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라고 하면은, x1이라고 하는 확률 변수는 이제 y1이라고 하는 확률 변수랑 이제 선형 관계성이 더 크다, y2보다는. 왜냐하면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값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개념이 필요하고, 확률 변수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생각하면은 두 확률 변수 사이에 선형성을 또 같이 생각해 줘야 된다. 네, 요거를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가우스 확률 변수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거기서 좀 필요한 개념들을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드렸고요. 두 가우스 확률 변수에 대해서 두 가우스 확률 변수 쌍을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이제 두 가우스 확률 변수를 예를 들어서 x라고 하는 확률 변수랑 x라고 하는 가우스 확률 변수랑 y라고 하는 가우스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제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서로 독립인 가우스 확률 변수를 만들어내는 건 이제 어렵지가 않습니다. 5차시 영상에서 공부했던 방법대로 어떤 0하고 1 사이에서 균등하게 분포하는 랜덤 샘플을 만들어내고요, 이제 박스밀러 방식이나 아니면은 균등 분포 보편성을 이용해 가지고 X 샘플을 만들어내면은 이제 어떤 가우스 확률 변수, 가우스 확률 분포를 따르는 X라고 하는 그 X 샘플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거랑은 별도로 뭐 예를 들어서 V라고 하는 또 다른 0하고 1 사이에서 균등 분포하는 샘플들은 U 샘플들이랑은 다르게 독립적으로 만들어내고, 예를 토대로 균등 분포의 보편성이나 아니면 박스밀러 방식으로 또 만들어내서 Y 샘플을 만들어내면은 이제 서로 독립적인 뭔가 가우스 확률 변수 샘플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뭐 x, y는 독립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하면은 당연히 어떤 두 가우스 확률 변수 샘플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접하거나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뭐냐면은, 뭔가 이제 확률 변수 x가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예에서처럼 z라고 하는 확률 변수가 있는데, x도 가우스 확률 변수이고 y도 가우스 확률 변수인데, 서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다시 말해서 두 개 사이에 상관계수 값이 0이 아닌 이런 가우스 확률 변수를 우리가 거꾸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뭔가 실험을 하거나 모델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상관성이 있는 값들을, 어떤 그런 샘플들을, 분포들을 만들어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잘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내는 근거가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면은, 자, 이제 여기서 이번 6차 시에서 공부하는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이제 가우스 확률 변수를 한 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두 개 가우스 확률 변수를 동시에 생각을 할 텐데, 가우스 확률 변수 두 개가 서로 독립적인 거,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0인 상태의 가우스 확률 분포를 만들어내는 거는 어렵지 않다. 그 각각의 가우스 확률 변수를 독립적으로 만들어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그 다음에 고민이 어떤 값을 가지는, 예를 들면은 0.3 정도의 상관계수를 가지는 X 가우스 확률 변수랑 Z 가우스 확률 변수를 그럼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이것도 필요할 텐데, 얘는 이제 같이 살펴볼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살펴볼 거고요. 첫 번째 거는 방금 얘기했던 대로 만들어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좀 혹시나 오해할 수 있어서 좀 얘기를 해주면은, 엄밀히 따지면은 이제 상관계수가 0인 거랑 두 확률 변수가 독립인 거랑은 별개인데, 이제 가우스 확률 변수에서는 이게 성립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래는 이제 이게 0이라고 항상 두 확률 변수가 독립인 거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근데 가수 확률 변수에서는 이게 가능한 거고, 그리고 그럼 두 개의 상관계수가 어떤 특정 값을 갖는 가우스 확률 변수 쌍을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볼 텐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내가 만들어내고 싶은 가우스 확률 변수 샘플은 X 샘플이랑 예를 들어서 Z 샘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처음에 어떻게 출발을 하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하고 Y 샘플을 먼저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X하고 Z 사이에 상관계수, 우리가 이제 임의로 실험하고 싶은 상관계수 값이 예를 들면은 0.7이다라고 하면은 요 로우 값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모델링을 하면은 Z라고 하는 확률 변수를 X하고 Y의 확률 변수의 어떤 조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얘의 우리가 이제 평균이나 분산을 구해 보면은 우선은 평균을 먼저 구해 볼게요. 그러면은 Z 확률 변수의 평균 expectation을 구하면은 전체 expectation이 될 텐데, 그러니까 expectation Z 대신에 로우 X 플러스 가로 열고 루트 안에 1 마이너스 로우 제곱 가로 닫고 Y, 이거 전체가 될 텐데, expectation 연산자는 플러스에 대해서 이제 분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리를 해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상수값은 밖으로 이제 뺄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처럼 로우 곱하기 expectation x 더하기 루트 1 마이너스 로우 제곱에 곱하기 expectation y. 근데 x하고 y는 우리가 이제 뭐 박스 밀러 방식이나 균등 분포의 보편성으로 만들어내게 되면은 각각의 평균이 0인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가우스 샘플을 우선적으로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각각의 0의 값을 갖고, 그럼 Z 샘플도 0의 값을 갖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Z 확률 변수에 이제 분산을 구해 보면은 비슷하게 이제 적용을 해 보면은 얘는 1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X의 분산값은 1이 되고요, Y의 분산값도 1이 되고, 분산해서 어떤 앞에 곱해져 있는 상수를 이 베리언스 연산자 밖으로 빼낼 때는 익스펙테이션 연산자와는 다르게 제곱을 해서 빼내게 되죠. 그러면은 로우가 제곱이 되니까 로우를 제곱하니까 여기 로우 제곱이 되고요. 루트 1 마이너스 로우 제곱 전체 제곱이니까 여기 1 마이너스 로우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1이랑 곱해서 계산을 해보면 로우 제곱 곱하기 1 더하기 루트를 제곱하니까 안에 있는 것만 남게 되죠. 1 마이너스 로우 제곱 곱하기 1이니까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냐면은 Z라고 하는 확률 변수가 이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고 가우스 확률 변수 두 개를 더하면은 이제 가우스 확률 변수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니까 얘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가우스 확률 변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될 거는 이제 공분산이랑 상관계수를 구해 보는 것이죠. 상관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공분산을 먼저 구해야 되고, 공분산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앞선 페이지로 잠시 가보면요, 여기에서 공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확률 변수 곱한 거의 기대값, 그리고 각각의 기대값을 곱한 거. 근데 우리는 x랑 z가 관심사잖아요. xz 곱한 거의 기대값 마이너스 x의 기대값 z의 기대값인데 x도 0이죠. 그리고 z의 기대값도 0이니까 x의 기대값 0, z의 기대값 0이니까 x, y 곱한 거의 기대값을 구하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의 슬라이드에서 보면은 x랑 z를 곱한 거의 기대값을 계산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계산하게 되면은 x랑 z를 곱하게 되면은 x 곱하기 z 대신에 풀어서 써주면 로우 곱하기 x 플러스 루트 1 마이너스 로우 제곱에 y가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로 곱하기 x제곱 더하기 루트 1 마이너스 로 제곱 곱하기 xy가 되는데, 여기 전체 기대값을 계산하는 거니까 여기 제가 지금 형광색으로 밑줄 쳐보겠습니다. x제곱의 기대값, xy의 기대값인데 xy는 독립이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얘는 0이 되고요. 그리고 x제곱의 기대값은 1이기 때문에 전체가 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관계수는 공분산을 각각의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건데, x 확률 변수랑 y 확률 변수 두 개 모두 이제 분산이 1이니까 표준 편차 각각 1인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x 확률 변수랑 이제 z 확률 변수가 이제 그 상관계수가 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 거죠. 여기 페이지가 좀 중요한데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이번 6차시 강좌에서 두 개 확률 변수의 순서상, 가우스 순서상 샘플을 만들어내고 싶은 건데, 독립적으로 만들어내는 거는 어렵지 않게 5차시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각각에 대해서 적용하면은 서로 독립인 가우스 샘플들의 순서상 X 샘플이랑 Y 샘플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처음에 할 때 헷갈리거나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두 개가 서로 독립인 걸 잘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X 가우스 확률 변수랑 Z 가우스 확률 변수를 만들어내고 싶은데, 두 개가 어떤 상관이 되어 있는, 선형적으로 상관이 되어 있어서 그 상관계수 값이 0이 아닌 애들을 만들어내고 싶을 때는 지금 방금 논의한 것처럼 Z 가우스 확률 변수를 서로 독립인 X 가우스 확률 변수 두 개의 선형 조합으로 만들어내면은 X하고 Z가 이제 서로 상관계수가 내가 원하는 값으로, 이 로우 값으로 세팅, 예를 들면 0.3 이런 값으로 세팅된 X 샘플이랑 Z 샘플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이론적으로 하게 되면은 X하고 Z 사이에 상관계수 값이 내가 원하는 어떤 값, 이게 로우가 임의의 값이었으니까 임의의 값으로 다 설정할 수 있는 형태로 계산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럼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자, X하고 X, Y 서로 독립인 가우스 확률 변수를 만들어내는 거는 요 슬라이드를 따라서 잘 하시면 되겠고요. 예. X 샘플, Y 샘플은 균등분포의 보편성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도 되고, 아니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내셔도 됩니다. 네. 박스 밀러 방식을 이제 X 샘플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Y 샘플을 만드는 데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박스 밀러 방식을 하나의 가우스 샘플을 만들어내는데 사용할 수 있다라고 5차시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두 개의 확률 변수 순서상, 가우스 확률 변수 순서상 서로 독립인 애를 만들어내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U 샘플을 만들고 V 샘플을 만든 다음에 걔를 이용해서 X 샘플을 만들고 그거 똑같이 이용해서 Y 샘플을 만들었는데 서로 얘네들이 독립인 게 조금 재밌는 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형태로 서로 독립인 가우스 확률 변수 순서상 샘플들 X 샘플, Y 샘플을 만들 수 있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실 관심이 있거나 좀 어려운 부분은 이제 어떻게 주어진 상관계수 값을 가지는 가우스 확률 변수 순서상 X 샘플이랑 Z 샘플을 만들 거냐,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거나 이제 실제 프로그래밍 할 때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유도했던 그 내용들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X 샘플이랑 Y 서로 독립인 X 샘플 가우스 확률 분포를 따르는 X 샘플, Y 샘플을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공부한 형태로 만들어내면 되고요. 첫 번째 순서는 만들어내면 되고, 그 다음 순서는 이제 이 앞에 슬라이드, 여기 슬라이드였었죠. 여기서 좀 지우고
요 형광색 부분, 요 수식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요 대문자 x 확률 변수 대신에 우리가 만들어낸 x 샘플, 대문자 확률 변수 y 대신에 우리가 만들어낸 y 샘플이 들어갈 거고, 이 로우 값은 내가 정한 어떤 값이든 설정을 하면 된다.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그쵸?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요 수식을 이용해서 만들어내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x 샘플이랑 z 샘플 사이에는 우리가 이제 설정한 상관계수 값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두 개가 서로 코릴레이티드 되어 있는 가우스 샘플을 잘 만들어낼 수 있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쵸? 맨 마지막에 제가 정리한 내용을 여기 3번까지 해서 강의 자료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고, 그래서 이번 이제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확률 변수 프로그래밍 파트 2가 5차 시에서 7차 시 이제 강의 영상으로 구성이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5차 시 영상도 그렇고 이번 6차 시 영상에서도 제가 좀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드리긴 했는데, 각각 5차 시 영상도 그렇고 7차 시 영상, 6차 시 영상에서도 그 이론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 그 샘플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 방법론적인 것들을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정도에 각 차시마다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데, 요거를 활용해서 실제 그 가우스 확률 변수 샘플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네. 이거를 이제 마지막 7차시에서 살펴볼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 방법론적인 것들을 잘 기억하고 이제 실습 때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번 6차시 영상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예,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